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이 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기존 실리콘을 대체할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엄청 주목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정말 뜨거운 감자죠. 그래서 오늘은 왜 갑자기 이 유리가 중요해졌는지, 또 현재 시장은 누가 이끌고 있고 이게 앞으로 반도체 성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신 기술 흐름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우선 그 반도체 패키징에서 인터포저라는 게 핵심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인가요?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실리콘 대신 유리가 필요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인터포저.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개의 칩, 예를 들어서 고성능 연산을 담당하는 GPU 있지 않습니까? 네, GPU요? 그리고 초고속 메모리인 HBM. 이런 서로 다른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서 아주 가깝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 그런 기판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리 역할이군요. 그렇죠. 데이터가 오가는 길을 아주 짧고 또 넓게 만들어서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정말 폭발적으로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AI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하는 시대에는 이 인터포저 성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 거군요. 그런데 기존에 쓰던 실리콘 인터포저로는 이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한계에 다다른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 칩 성능이 계속 좋아지면서 열이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아, 발열 문제. 네. 그리고 더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회로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기존 실리콘 방식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 신호 간섭 문제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는 일단 열에 훨씬 강하고요. 또 표면이 거의 뭐랄까 거울처럼 완벽하게 평탄해요. 오, 평탄도가 높군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칩을 더 촘촘하게 거의 뭐 고층 빌딩 쌓듯이 올릴 수가 있고요.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기기에도 유리합니다. 그 SKC 쪽 자료를 보면 이걸 쓰면 칩 처리 속도는 최대 40%, 전력 효율도 40%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와, 40%요? 네. 특히 AI 반도체 성능 향상에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거죠. 40% 개선이라니 이거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네요. 그럼 이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상용화 경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누가 제일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입니다. 아, 앱솔릭스요? 네, 이미 미국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어요. 벌써요. 빠르네요. 네, 빠르죠.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2,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축구장 한 1.7개 넓이 정도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와, 상당한 규모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생산량을 여기서 한 60% 이상 더 늘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또 미국 정부의 그 반도체 지원법, 식스법이라고 하죠. 네, 칩스법. 그 보조금까지 확보하면서 양산 준비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MD나 AWS 같은 아주 큰 고객사들하고 지금 공급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양산 전에 최종 성능 검증 단계, 이걸 프리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거의 코앞이라고 합니다. 프리퀄리피케이션. 네. 그래서 목표는 2025년 말까지 양산 준비를 완료하는 겁니다. 이야, 앱솔릭스가 정말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네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기존의 강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물론이죠. 삼성전자도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은 2028년 도입으로 잡고 있고요. 2028년? 조금 시간은 있네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삼성의 접근 방식인데요. 처음부터 막 대량 생산 효율성 이런 것보다는 일단 좀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 표준보다는 약간 작은 100x100mm 미만 크기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점이 좀 독특합니다. 아, 작은 크기로 먼저 시작한다. 네. 현재 세종 사업장에서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시험 생산 라인을 가동 중이고요. 또 기존의 천안 캠퍼스에 있는 패널 레벨 패키징, PLP 라인이라고 하죠. 네, PLP. 네, 그 라인을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큰 사각형 패널 단위로 칩 패키지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것도 활용하려는 거죠. 필요하다면 뭐 외부 업체랑 협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삼성도 착실히 준비 중이네요.
그럼 LG이노텍 같은 다른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은 좀 어떤가요? LG이노텍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구미 공장에 지금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는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연말 목표군요. 네. 특히 그 북미의 주요 고객사 있지 않습니까? 이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좀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기술적인 차별화를 꾀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특정 고객사를 염두에 두고 있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자체 개발에 막 뛰어드는 와중에 인텔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자체 개발 대신에 외부에서 조달하는 걸 검토한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시장에 꽤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텔은 원래 유리기판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 시장을 좀 주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인텔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전략을 좀 수정해서 내부 개발보다는 외부에서 기술이나 제품을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방향을 바꾸려는 걸까요? 아마도 그 CPU 설계나 칩 제조 같은 인텔의 핵심 역량에 좀 더 집중하고 유리기판 개발이나 생산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공급망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아, 선택과 집중이군요. 그렇죠. 만약에 인텔이 정말 외부 조달로 방향을 확정한다면 이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그러니까 앱솔릭스나 삼성, LG 이노텍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아주 큰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와, 인텔의 결정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장점만 있는 기술은 아닐 텐데요. 유리기판이 실제로 널리 쓰이기까지 넘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 뭐 그런 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유리라는 소재 자체의 특성, 그러니까 깨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유리는 깨지죠. 네. 이게 정말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회로를 새기는 초정밀 반도체 공정인데 이 과정에서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룬다는 건 정말 어려운 기술적인 과제거든요. 공정 난이도가 엄청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험실 수준에서는 성능이 좋아 보여도 실제 제품에 적용돼서 뭐 수년간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작동할지 그 장기적인 신뢰성이나 내구성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아, 신뢰성 문제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뭐 시제품 개발이나 고객사들의 관심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량 생산과 적용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외에 다른 소재를 활용하려는 경쟁 기술들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렇군요. 역시 쉬운 길은 없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유리기판은 AI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성능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핵심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앱솔릭스가 선두로 치고 나가는 가운데 삼성과 LG가 아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인텔의 전력 변화 가능성까지 더해져서 앞으로 이 시장 경쟁이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 경쟁은 단순히 그냥 부품 하나를 바꾸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앞으로 우리 컴퓨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전환점이군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자체의 그 취약성 문제, 그리고 제조 공정의 높은 난이도, 또 장기적인 신뢰성 검증이라는 그런 만만치 않은 기술적 허들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분명히 남아있죠. 네,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그렇죠. 결국 이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이 치열한 레이스의 최종 승자를 가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 유리기판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우리 컴퓨팅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